안녕하세요.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계획에 대해 발표한 5조 안재민, 윤혜인, 진가은, 6조 김민주, 김유빈, 조남호입니다. 우선 발표에 진행하기 앞서 마약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약물을 말합니다. 청소년 마약 경험자가 주로 하는 마약의 종류에는 대마초, 펜타닐, 펜타닐이 있으며 그 중에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벨기에 제약회사인 얀센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진통 효과는 모르핀에 약 50배에서 100배로 매우 강력하며 휴대와 사용과 가루 또는 패치 형태로 유통되기에 간편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펜타닐 패치 이외에도 에틱같이 사탕처럼 녹여먹는 스타일도 있으며 이 사탕처럼 녹여먹는 스타일은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경험자가 마약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구글, 트위터, 텔레그램, 클럽, 주변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텔레그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취입할 수 없는 클럽에서도 마약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경험자의 복용 계기와 장소는 계기는 스트레스와 호기심으로 인한 것이고 본인 집이 41.88%, 친구 집이 40.17%, 집에서 가장 많이 복용하였고 공원, 야산이 25%, 술집이 29%로 공공장소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술집에서도 마약 복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마약의 유통, 복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 마약과 이용이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거래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것은 물론 마약의 가격도 크게 낮아지면서 마약은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19살 이하 청소년은 481명으로 2013년과 견져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9살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3년 58명에서 2014년 100명대, 2019년 200명대로 올라선 뒤 2021년 400명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5세에서 18살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91명으로 통계가 시작된 2016년 55명과 비교하면 5.3배 증가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네고 부모들을 협박한 사건은 마약 유통이 일부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평범한 학생들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인 학생들의 경우 뇌가 아직 발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약을 투약했을 때 성인에 비해 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청소년기 특정 약물에 중독되면 향후 다른 약물에 추가 중독될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게 된 안재입니다.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은 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교실에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거나 관련 기관을 초청해서 캠페인 활동이나 캠페인 공연을 시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 기관을 조사해본 결과 화면에 보이는 한국마약 퇴치운동 본부라는 기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1992년에 설립되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홍보 및 재활 프로그램을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이 기관이 했던 활동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2023년 5월 18일 국민의힘 민생특위와 함께 청소년 마약 백제 마련 간담회를 개최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청소년의 마약 중독은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서 정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마약 예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약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예방 교육이야말로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마약성 경찰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할 발표자 김민주입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시킨 사범,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시킨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현행법상 가중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방침이며 청소년이어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경우 구속 기소할 예정이며 다만 단순 투약 마약 청소년에게는 치료와 교육을 의지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호기심에 마약을 했어도 끊으려고 하는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치료를 더 우선시하고 마약 범죄 피해 청소년에게는 치료와 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을 실시해 마약 범죄 피해의 회복을 도우며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최근 강남에서 청소년에게 마약 음료를 시음하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은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 집중 예방 활동 기관을 운영하기로 하여 서울경찰청은 마약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내 전역 초중고등학교 1,407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긴급스쿨의 이용을 발행하였으며 활동 시간은 중고등학생의 학교 시간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마약 근절 홍보 방안에 대해 발표할 발표자 김유빈입니다. 첫 번째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의 유튜브나 법교육 포털 업로드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사례로는 다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이 드라마를 학생들이 나의 마약 해방일지로 바꾸어서 마약 홍보 예방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마약이 주로 일어나는 술집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포스터나 전단지를 활용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방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나 백일장, 미술대회 등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예방의 중요성을 알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지역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사례로는 학교가 끝난 후 방과 후 캠페인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마약 범죄 예방 다짐서를 작성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마약 후유증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발표자 조남우입니다. 자, 먼저 필로폰이라는 마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필로폰을 투입하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쌓아놨던 도파민 물질이 전부 분비가 되고 그걸 억제하는 호르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 수치대로 올라가고 그걸 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추신경계가 마비가 되고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중추신경계에 굉장히 안 좋은 손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필로폰이 들어가게 되면은 혈류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서 혈압 또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혈압이 상승이 되면은 피부가 간지럼증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이렇게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로폰을 구강으로 섭취하게 됐을 경우에는 구강이 썩거나 그 근처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썩어 들어가고 이빨이 빠지는 등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어떤 마약이든 손에 대면 안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이 무기력증인데 마약으로 얻을 수 있는 쾌감의 수치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쾌감의 50배에서 10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쉽게 쾌감을 얻을 수 있는데 다른 걸 성취를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해서 얻는 쾌감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쉽게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벼운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 노란 물질이 마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 마약을 섭취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하늘이 날아다니는 듯한 화상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돼서 마약에 흥미도 있고 무기력증이 계속 된다라는 이런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조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사하기 전에는 마약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마약이 우리 주변에 많이 전파되어 있고 이를 보여주듯이 미디어에서조차 마약을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마약이랑 전혀 관련 없는 줄 알았는데 마약과 관련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인터넷의 발전을 위해 마음만 먹으면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는 이번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회복에 의해 복용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느낌의 주위에 지속적인 사용을 한다면 본인을 포함한 주변 모두가 힘들고 스스로 파괴를 몰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내 자식이 마약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좀 많이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서로 행복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갖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약을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마약 실태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조사 과정 중에 제가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길에서 비틀거리는 분들을 보면은 아, 술에 취했구나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비틀거리시는 분들을 보면 혹시 마약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걸 느끼면서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마약이 금지되었지만 불법적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마약 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이어도 가면 없이 제대로 처벌해야 되고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캠페인과 같은 활동을 하며 마약 사범률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야 배움의 기회도 적고 사람들이 순진해서 미성년자가 어리숙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 애들은 틀립니다. 아주 영악합니다. 배움의 기회도 많고 여러 가지로 옛날보다는 앞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성인보다 처벌의 수위가 낮고 청소년에게 형량을 최대로 줄 수 있어야 20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미성년자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낮추거나 청소년의 형벌에서 엄벌주의를 강력하게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